다음 순입니다. 자, 다음 순위는 9위 김한솔 위험하다, 그리고 10위 특명 유력 주자를 접촉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난파 공작원으로 실제로 활동을 했었던 김동식 씨를 저희가 탑10에 초대를 했습니다.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 이정훈 편집위원님 아직 자리에 안 오셨나요?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제 김정남 아들 김한솔의 영상이 일본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웠고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동영상 왜 공개된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아마 그 자기 아버지가 살해된 데 대해서 네. 아무래도 혈육이고 자기 부모고 하니까 그 상당히 그 뭐 분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꾸 이제 그 살해된 사람이 북한 주민 김철이라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김정남이 맞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공개하지 않았나. 자기 아버지가 맞다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정훈 위원님, 김정봉 교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세 분의 혹시 인연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사연이 있습니까? 저는 취재를 한 기억이 있고요. 네. 우리 저 김 선생님이 쓰신 책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네. 참 재밌죠. 간첩이 나 간첩이라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런 책을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고 옛날엔 제가 몰래 취재원으로 활용하던 분입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김동식 선생님이 그 난파 공작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될 당시가 95년도인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 김정병 교수님은 국정원에 계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저 연구소 계시는데 제가 연구소 소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세 분이 굉장히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인터뷰에 도움 말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분 패널도 우리 김동식 씨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한솔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와줬던 단체가 천리마 민방위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이 단체에 대해서 혹시 듣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아는 게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네. 처음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그 묘하게 북한에서 쓰는 표현과 우리 남쪽에서 쓰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자면 합성을 해가지고 네. 붙였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 쪽 단체라기보다는 네. 남쪽의 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뭐 짐작 가는 배후는 없습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무명의 정부, 그러니까 네덜란드, 중국, 또 미국, 그 다음에 한 곳, 네. 무명의 정부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뭐 이런 짐작을 어제 많이 해봤었거든요, 두 분과.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있는데 네, 뭐 모르면서 속단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 김한솔의 이모 할머니인가요? 그 김정남의 이모가 가 있는 뭐 어떤 그 서방이라든가 유럽 쪽의 나라가 아닌가 뭐 아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유중 기자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네, 김한솔이 이미 망명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추론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망명을 이미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어요. 뭐 지금 이번에 천리만 민방위 쪽에서 발표한 그런 것이 그 망명을 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어느 나라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예. 뭐 쉽게 추정을 하자면 네덜란드로 이미 망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물론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전혀 말투에 네. 북한 말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서울 말을 다 배우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고향이 황해도 아니신가요? 황해도이기도 한데 글쎄요, 뭐 황해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말 배우면서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황해도는 서울말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아, 그래요? 경기 지방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았겠죠. 저희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경우는 좀 말이 바뀌지 않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남파 공작원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생기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되게 반듯하고 곱상하게 생긴 인상이 저도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 네, 사실 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랐던 검색어가 천리마 민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그 단체를 모르시더라도 예. 혹시 이제 같이 북에서 활동하셨던 그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교류를 하고 계시다면은 혹시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천리마 민방위에 대해서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 후에라도 이 단체가 뭐지 하고 혹시 조사해 보셨는데 그런 결과 이 단체에 대해서 뭔가 알아내신 부분이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연구소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접촉이 많이 없는데 일부 제가 만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상당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김한솔의 안전 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전 공사도 지금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김한솔의 안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김한솔을 제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기 김한솔의 아버지인 김정남,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는 이복형이죠. 김정남을 제거했다는 거는 그 아들도 결국은 제거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려놓으면 또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네. 뒤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탈이라는 거는 뭘까요?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들로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으로서도 신경이 아마 쓰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비슷한 견지에서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김평일 체코 대사의 신변은 그렇죠. 또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지금 체코 정부는 신변의 이상은 없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김평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거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미 기존부터 시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동안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 내에 어떤 이 라인들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북한에서 감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라든가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 있었고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김평일은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컨트롤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니까 아마 굳이 제거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김한솔은 지금 김정은이 볼 때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제거하고 싶어 할 거다. 그러면 요번 사건 때 알려진 내용이 김정은이 한 번 명령하면 네. 그 명령은 그게 완수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겁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전해 듣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정은이 지시를 했다 그러면 김정은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그거는 끝까지 유효한 그런 지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95년도에 올 때에도 제가 공작 임무를 받고 나왔던 네. 자원 스님 스님을 접선해서 복귀하는 그 임무도 예. 그 당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인데 김정일이가 내린 지시 명령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다른 팀이 하려고 그러다가 못해가지고 저희가 네. 왔는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그 사건도 수행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수행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파 공작원으로 2번 내려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언제 한번 왔었고 언제 또 오신 건지. 제가 처음에 왔던 게 이제 90년 5월 달입니다. 아하. 와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선 씨를 이제 접선해서 데리고 갔고, 네. 그 다음에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해가지고 간첩망을 구축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당시에는 임무를 완수를 하고 예. 돌아가셨다가 예. 다시 또 내려오신 거죠. 예, 완수하고 이제 10월 달에 강화도를 통해서 복귀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한 5년 있다가 5년 후에 95년도에 2차로 난파가 됐습니다. 네. 지금 예. 금방 이선실 사건 얘기하시니까 저도 천연 기자 때 한참 쓴 기억이 나는데 남조선 중분 노동당 사건인가요? 그때 이선실 씨가 나이가 60대 후반 중반인가로 기억하는데 나이가 그때 70대 중반이었어요. 10대인가요? 그때 그 서울 대방동 어디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예. 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선실 씨를 만난 적이 없었잖아요, 이북에서.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때 접선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저 자료 보게 되면 서로 암고되듯이 무슨 봉화산 대고 한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가면은 주변도 있고 힘들잖아요. 이선실 씨하고 어떻게 신분을 확인하는지 한번 설명하세요. 이선실 씨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신호 표식물이라고 해가지고 신호 표식물이 있었는데, 물론 이선실 씨가 그때 당시에 대방동에 살 때 사용하고 있었던 전화번호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린 신호 표식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반지였었는데요. 아하. 똑같은 반지를 이제 북한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이선실이 갖고 있고 하나는 북한에서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이선실한테 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똑같으면 이제 접선이 되는 거고. 야, 무슨 유리왕이 내려와서 고주공을 앞에서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했네. 진짜로 그렇게 하는군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무를 띄고 오실 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걸 다 숙지를 하고 오나요? 아니면 일단 내려와서 뭐를 하라고 나중에 지시가 내려오나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들은 다 숙지를 하고 옵니다. 그렇군요. 예, 확실하게 명령을 줍니다. 저도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북에서 지령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오셨는데, 예. 그때 이제 작전이 실패해서 뭔가 체포되거나 적발됐다.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겠죠. 작전을 공작을 하다가 만약 실패해가지고 우리 수사기관이나 이런데 만약 검거가 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들어올 때 이제 독약 앰플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들어오는 무기도 사실은 상대를 적을 죽이는 목적도 있지만 자살용이기도 합니다. 겸용으로 이제 갖고 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책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자산 스님, 예. 봉화산 1호잖아요. 그죠? 그 책에는 봉화 1호. 봉화 1호. 거기서는 봉화 1호만 나오는데 순식간에 이제 얘기하셨는데 역용공작에 걸린 거죠. 예. 우리 쪽에서 거꾸로 이제 자산 스님을 기준시켜 놓고 나서 살아있는 것처럼 해갖고 살살 꼬셔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 역용공작인 거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그때 당시에 갔을 때는 확실하긴 몰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죠. 예, 9월 말에 현장 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그 소재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소재 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한 반반 정도로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작 지도부에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들어가기는 싫었는데 가긴 가야 되니까 이제 권총을 이제 휴대를 하고. 그렇군요. 그럼 두 번 남한으로 내려오셨는데 네. 어디로 왔습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아니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는데 두 번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다는 게 그러면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로 걸어 들어오셨습니까? 걸어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제주도로 갑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작선을 타고 공해상을 서해 공해상을 따라서
제주도 남단 공해산까지 내려갑니다. 한 3박 4일 정도 걸리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다시 그 해치를 열고 저기 뭡니까 저 반잠 수정을 꺼내가지고 네. 갈아타고 또 이제 한 서너 시간 정도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육지로부터 약 1km나 500m 전방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또 스킨스쿠버를 해가지고 수영을 해서. 스킨스쿠버. 그러니까 수영하고 스킨스쿠버는 조금 그렇죠. 다릅니다. 스킨스쿠버는 물속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스쿠터 찾고 들어오셨나요? 스쿠터를 첫 번째는 이용을 안 했고 두 번째는 이용을 했습니다. 아, 두 번. 처음에는 그냥 바로 들어오시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스쿠터라고 하는 거는 쉽게 가기 위해서 이게 수중 추진기잖아요. 추진기죠. 근데 그런 거 없이도 뭐 저희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오리발로. 예. 어우씨. 아, 그래요? 그러면은 수영이나 뭐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받으실 것 같은데. 뭐 상당히 강하게 받습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받았습니까? 그 수영 같은 경우는 8km를 이제 평영으로 2시간 반 만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중으로 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1km 정도를 이제 물속으로 가는데 한 번도 그 머리를 내밀지 않고 정해진 목표까지 정확하게 가는 훈련을 합니다. 그 뭐 물개도 아니고 어떻게 정확하게 가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손목에다가 이제 그 나침판을 차고 가면은 그 한 번도 머리를 안 내밀었지만 정확하게 그 위치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렇군요. 뭡니까? 저 독총을 가지고 왔잖아요, 독총. 예. 물론 아까 뭐 그걸로 자살할 수도 있지만 예. 독총으로 누굴 뭐 죽일 목표가 있었습니까? 그때 독총을 갖고 온 거는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뭐 불의의 어떤 그 뭐 수사관들이나 경찰한테 이제 압박 받아가지고 이제 잡히게 되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상대를 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 이유가 있네요. 두 번째는 뭐 자기가 자살하기 위해서도 네.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저희가 그 접선하려고 했던 그 봉화 1호를 접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낌새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제 그 봉화 1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독총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 독총을 맞으면 사람이 얼마나 만에 죽고 그다음에 독총을 그 사거리가 얼마고 하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독총은 95년도에 저희가 처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저희한테 죄송합니다. 네. 설명해 주는 거는 5m 이내에서 쏘면은 네. 한 5분 이내로 사람이 죽는다. 아하. 뭐 짐승을 쏴봤는데 뭐 죽더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좀 가까운 거리에서 하고 그 독촉이라고 하는 게 그 파카 만년필을 개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그 내부를 다 이제 뜯어내고 그 안에다가 그 공이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총알처럼 실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다가 독을 이제 묻혀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북한에서는 그걸 가지고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안 하고 다만 여기 나오기 직전에 한 3, 4일 전에 저희한테 갖다 주고 이 사용법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독이 어떤 독이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일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김동식 씨 같은 경우에는 대선 유력 후보를 만나라라는 지령도 혹시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었고요. 네. 뭐 대선 유력 후보라고 하면 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가서 만날 수는 없고 네. 다만 이제 그 유력 대선 후보와 친한 잘 아는 그런 그 주변 사람을 만나서 한 라인을 구축해라 그런 식의 임무를 받고 왔죠. 그러면은 우리 남한에 대선이 있고 뭐 선거 시즌이 되면은 그렇게 접촉하려는 시도도 상당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그걸 뭐 제가 했던 걸 가지고 뭐 일반화할 수는 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이 접촉하셨으니까 당연히 또 다른 임무를 띈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상대적으로 젊은 제 층인데요. 40대니까. 네. 역사의 한 장면에 계셨던 분을 직접 뵈니까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정말 궁금한데, 일단
북에서 우리나라로 침투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반대로 혹시 우리나라에서 남에서 북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체포 또는 적발돼서 북한에 억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영화 같은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른바 이중 간첩들도 이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이중 간첩. 네, 혹시라도 북에서 우리나라로 난파되었다가 우리나라에 귀순해서 혹시 역공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아까 봉화산 1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섭해서 역공작을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 걸리셔서 내려오셨다가 잡히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역공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본인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은 다 빠집니다. 빠지고 우리 그 수학 공작기관에서 이제 네, 하는 그런 거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네. 김동식 씨가 잡혔어요. 네. 잡혔는데 잡혔다 얘기를 안 하고 계속 활동하는 걸 만든 겁니다. 네. 김동식 씨가 누구누구를 여기서 포섭했다. 네. 이북에 보고를 해요. 아. 그러면 대동몰북하라 그러거든. 네. 그러면 실제로 대동몰북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다음에 돌아오면은 대동몰북한 사람은 진짜로 간첩하려고 이제 북한에 갔다 온 거거든. 네. 그러면 가만히 둬뒀다가 갔다 오면은 잡습니다. 잡아놓고 신문을 하면은 북에 갔다는 걸리죠. 네. 그러면 또 내버려. 그러면 이 친구한테 북한에서 또 지령이 내려봐. 누구를 포섭해서 대동몰북하라. 그럼 가만히 내버립니다. 포섭하라고. 그럼 포섭하면 그때 또 잡아요. 나중에 북한 갔다 오면 또 잡습니다. 그러면 점점 새끼를 쳐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김동식 씨가 잡혀도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표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간첩은 잡으면 네. 발표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김동식 선생님은 지금 발표에서 아주 유명해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방송 활동이 굉장히 부쩍 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이 생기면서 네. 이게 이제 그 공작부서에서 한 그 행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또 여기 책 내용에 보면 적구화 교육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적구화 교육.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교육을 받는 거죠? 여기 대한민국이 북한으로서는 적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적지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라. 그게 이제 적구화 교육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평양 사람을 서울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아까 그래서 제가 말투를 여쭤봤는데 그 적구화 교육 중에 말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와서 말 한마디 하면 잘못하면 실수하면은 바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요 탈북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 가서 북한말을 하더라도 전혀 아마 신고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옛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말을 하면 다 신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 이 문화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죠. 유행하는 노래나 드라마 이런 것들도 다 그러면 외우고 오시나요? 드라마는 계속 봅니다. 그때 당시 그 방영했던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행하는 노래들도 한 200~300곡씩 배우고. 아니 그러면 드라마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남한 사람들의 생활을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좀 흔들리거나 내가 간첩을 할 게 아니라 남한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나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요? 그 정도의 아마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말과 행동으로 이제 표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아웃됩니다. 아웃된다는 거는 적구화 교육을 위해서 공작원 교육기관에다가 서울 거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그런 교육 안 합니까? 그래요? 이제 북한 평양 교회에 가면은 그 산중턱에다가 터널을 이제 쭉 뚫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 촬영 세트장 같은 거를 쫙 해놨습니다. 음식점, 커피숍, 문방구, 낚시용품점 해가지고 쭉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한국 돈을 줍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고 해서 그거 값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그쪽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 서울 시내를 모형을 이제 주요 건물을 이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축소를 해 가지고 서울시 중심부를 갖다가 이제 모형 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자꾸 익히고 길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다 익히라고.
역 개찰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티켓팅 해갖고 통과하는 그런 훈련까지 다 시키고 있습니다. 연습을.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하나 의문이 또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서울의 풍경과 여러 가지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예. 북한에만 있어가지고는 그대로 재현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누구의 정보를 가지고 북한에 그렇게 똑같이 재현할 수 있으며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실습을 하고 연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또 평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평가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건 누가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말과 문화를 가르치는 그 강사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 남한에서 이제 자진 월북하거나 아니면 납북된 사람들. 납북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살면서 매일 우리 한국에서 방영되는 TV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신문, 잡지 다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제 판정하는 판정 인원도 되고 그러지. 그렇게. 최신 정보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월북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 새로운 월북자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월북한 사람들이 계속 최신 정보를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최신 정보까지도 확 다 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김동식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저도 너무 많은데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